쉬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다양한 본인들의 방법과 개념들로 분리를 하시는데, 저는 크게 4가지의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지표를 갖고 있어요. 자, 4가지의 지표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립변수, 그리고 가로 열고 라벨입니다. 자, 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는 뭐죠? 결과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잖아요. 가령 우리가 이거를 마케팅에 적용한다면 어떤 광고 세트, 어떤 캠페인, 어떤 매체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쪼개보면요. 그렇다면 이 배너, 캠페인, 이 소스 매체들이 어떤 게 좋아지고 나빠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라벨링이 없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이 라벨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밑에 여기 보시죠. 8.5%, 11%, 여기 11%, 여기 11%입니다. 가령 지금 보면 11%니까 지금 이 전환 결과가 유사하면서도 지금 가장 높은 게 이렇게 3가지 항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저 라벨링을 하지 않으면 이 3가지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11%, 이 노란색 파이는 11% 정도의 전환 비율을 갖고 있거나 예측, 이 성과 확률, 전환 확률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실무에 적용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 노란색 바가 11%라는 것이라는 정보로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링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별로다, 어떤 사람들은 똑똑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이 주어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이 문장 자체를 쉽게 해석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지? 라고 다시 되묻게 되잖아요, 상대방에게. 즉, 설명을 할 때 미국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영국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분리를 해버리면 사실 정보가 쪼개짐으로써 우리가 명확하게 정보를 다시 인식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근거를 가지고요. 이 마케팅에서 이제 적용할 때도 유사합니다. 이런 라벨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광고를 분석할 때는 소스 매체도 괜찮고, 특히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소재명, 키워드, 광고 컨텐츠, 매체마다 사실 부르는 명칭들이 유사하지만 사실 조금 각기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이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광고 단위, 이 소재 단위의 라벨 값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겠죠. 이 라벨 값은 있으면 좋고 구체적이면 더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이제 다 숫자예요, 여기는. 근데 뭐냐?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있어요. 말 그대로만 해석해 보면요, 여기 독립변수는요, 자체적으로 이제 값이 독립된 것들이고, 이 종속변수는요, 이 독립된 변수들의 값을 가지고 나온 결과, 종속이니까 우리가 쉽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결과지표.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독립변수 가로 열고 수동, 반수동 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걸 왜 수동과 반수동으로 나눴냐면요, 사용자 스펙이나 행동은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문자를 우리 홈페이지에 100명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 100명이 어떤 버튼을 클릭하고 안 하고 어떤 페이지를 보고 안 보고, 이 부분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이건 구글도 못하고요, 페이스북도 못하고요, 그 어떤 공룡 IT 기업들도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천 서비스나
ML,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 지표를 인식하신 다음에 따로 빼두시고, 그리고 반수동 지표가 있어요. 반수동 지표는 옆에 나와 있는 이후에 설명드릴 능동 지표와 이 수동 지표, 지금 설명드린 수동 지표의 가운데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이 능동 지표에 영향을 받는 것들입니다. 제가 컨트롤하는 지표에서 그 컨트롤하는 지표에 따라 달라지는 값들, 영향을 좀 받는 것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클릭, 사용자 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내가 이제 능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표뿐만이 아니라 컨트롤할 수 없는 지표들 중에서도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내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결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 수동과 반수동 지표에서 뭔가 볼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이런 수동 지표나 반수동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이 수동 지표는 단순하게 얻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오픈마켓이나 커머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만으로는 이 수동 지표를 거의 확인할 수가 없고, 일부 수동 지표를 확인할 수 있거나 반수동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광고를 분석할 때는 클릭, 노출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능동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 능동 지표는 몇 가지가 없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비용을 달아놨어요. 자, 비용은 우리가 하루에 10,000원을 쓰든 뭐 반나절에 10,000원을 쓰든 10만 원을 하루에 쓰든 10만 원을 일주일에 쓰든 가능한 얘기거든요. 제한이 없는 매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능동지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즉, 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이제 어떤 고객들을 분류하는 것보다 실제로 예측 분석을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죠. 가령 어떤 광고에, 어떤 캠페인에, 어떤 소재에 내가 비용을 얼마 정도 활용했을 때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활용했을 때 내가 원하는 성과 지표가 얼마 나오는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수월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환수예요. 사실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충분히 아실 겁니다. 전환수가 ROAS, 딱 숫자로 안 떨어지고 ROAS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회원가입 수가 될 수도 있고요. 상담 완료 건수가 될 수도 있고요. 단순히 매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종속 변수, 결과 지표는 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해준 이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하는 것이고요. 이전의 히스토리는 사실 이 데이터 분석, 특히 이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추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시간이나 날짜, 즉 일시입니다. 일시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에 포함되는 것보다는 뭐 사실은 이 라벨 값 앞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떤 흐름을 보기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들을 사실 매체 분석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 데이터를 단순하게 일주일치, 한 달치 하고 끝낼 게 아니라면 사실 데이터를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 즉 구글 애널리틱스나 어도비 애널리틱스 같이 앰플리튜드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로그 분석기들이 설치가 되고, 이 설치된 로그 분석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적재하고, 적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서, 이런 변수식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